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453페이지 보시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그 옆에 또 뭐 나왔다고 돼 있죠. 29회하고 뭐 30회. 그래서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랑 그 다음에 법률기지권이랑 합쳐가지고 보통 이제 출제가 되는 경향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또 양이 좀 많긴 많은데 딱 핵심 나오는 거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두 개 정도 보면 되는데 일단은 적고 다시 한 번 더 책으로 돌아올게요.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크게 이제 두 가지만 이제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사설묘지라는 게 있어요. 사설묘지. 사설묘지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서 그 사설묘지의 종류하고 그 다음에 설치 절차, 설치 면적 같은 거 표로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자, 사설묘지의 종류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개인 사설묘지, 개인 사설묘지. 자, 두 번째가 가족에 관한 가족 사설묘지가 있고요. 세 번째가 종중하고 종중문중, 문중 사설묘지, 그 다음에 법인 사설묘지, 이렇게 네 가지의 종류의 사설묘지가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요 묘지 종류부터 먼저 외울 때 여러분들이 외우는 방법이 앞머리를 따보면은 개인, 그 다음에 가족, 종중, 문중, 법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읽어보면 개가종법 이렇게 나와. 개가종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할 때도 이 순서대로 개가종법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순서대로 개가종법. 개인, 가족, 종중, 문중, 법인. 개가종법, 개가종법.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설치하는 절차가 개인은 설치를 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신고입니다. 자, 개인은 설치 후 30일 이내 신고면 사후 신고. 그죠? 그다음에 가족이랑 종중문중, 법인 사설묘지는 전부 다 사전 허가예요. 그러면 외우기 쉽잖아. 그죠? 세 개는 다 사전 허가니까. 개인만 설치 후 30일 이내에 신고다라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치의 면적이 있잖아요. 개인 같으면은, 자, 웬만하면 다 30이에요. 숫자가. 또 30제곱미터 이하. 설치 면적은요, 개인 사설묘지는, 설치를 하려면 3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된다. 그 다음에, 가족은요, 100제곱미터가 이하가 돼야 되고, 종중문중은 100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최소 면적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10만 제곱미터가 이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요 10만 제곱미터 이하가 아니고 요 이상이잖아요. 나머지는 단위가 이하잖아. 그러면 이 단위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요 10만 이상만 외워. 10만 이상. 그래서 외울 때도 이렇게 외워요. 숫자만 보였어. 30, 100, 1000, 10만 이상 이렇게. 30, 100, 1000, 10만 이상. 개가정법을 외우고 순서대로 그렇게 외워야지 이 표를 외울 수 있어. 안 그러면 막 헷갈려가지고 도저히 안 돼요. 30, 100, 1000, 10만 이상. 이상은 외워야 돼. 자, 그 다음에 분묘 1기당 점유 면적인데 똑같다 전부 다. 자, 10제곱미터 초과 금지란 말이 이하와 같은 말이에요. 합장을 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 초과 금지 이하. 됐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분묘의 형태.
분묘의 형태라고 하면은 봉분으로 만약에 한다. 봉분으로 한다면 그 높이가 1m 이하. 만약에 봉분을 설치한다면 분묘가 1m 이하가 돼요. 1m 이하. 봉분이요. 1m 이 정도잖아요. 1m가. 이 정도 맞죠? 이 정도? 이 정도. 1m가 이 정도니까, 이 정도. 높이 대충 알겠죠? 높이 1m. 1m. 그 다음에 평분으로 한다네. 평분으로 하면 50cm예요. 50cm. 50cm 이하. 그래서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요거. 이 표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되겠죠? 그래서 외울 때 개가종법 하고 개인은 설치 후 30일 이내 신고, 사후 신고, 나머지 3개 사전 허가. 그리고 설치 면적은 숫자 30, 100, 1000, 10만 이상. 법인만 10만 이상. 최소 면적이니까 나머지는 이렇게 쭉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요. 자연장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연장지. 자연장지는 설치가 조성이라 그래. 자, 자연장지는 보통 이제 나무 같은 데 있죠. 나무 같은 데다가 이렇게 나무 같은 데다가 이제 장사하는 걸 말해. 나무 같은 거 나무에다가 장사하는 거다 이 말이지. 그 나무에다가 장사하는 거를 무슨 장이라 그래요? 보통 수목장이잖아요. 수목장. 나무에다가 하는 거죠. 그러면 화초에다가 하는 거. 화초에 하는 거는 화초장이에요. 잔디에다가 하는 거는요. 잔디장이에요. 맞아요. 나무, 화초, 잔디에다가 장사하는 것. 거기다가 묻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 그래서 자연장지를 조성을 할 때는요. 마찬가지 개인 자연장지, 그 다음에 개인,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종중문중, 그 다음에 법인. 이렇게 해서 똑같아. 제가 요거 잘 안 적는데 요거를 적는 이유는 이제 처음이기도 하고 이걸 눈으로 한번 보라고요.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머릿속에 바로 집어넣으세요. 머릿속에. 자, 요게 마찬가지 개인, 가족, 종중문중, 법인. 개가정법 똑같잖아요. 개가정법. 자, 해가지고 첫 번째가 이제 조성 절차. 자, 개인은 똑같다. 네, 조성을 하고 나서 조성 후 30일 이내에 뭐라고요? 신고. 똑같잖아요. 자, 가족하고 종중문중은 신고기 신고인데 무슨 신고냐 보니까 사전 신고다. 사후 신고가 아니고 사전 신고예요. 그리고 법인은 똑같다. 법인은 뭐라고? 사전 허가. 그러면 요거만 주의하면 돼요. 가족이랑 종중문중만 요거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조성 면적을 한번 볼게요. 조성 면적이 조금 어렵습니다. 자, 개인 같으면요 30제곱미터가 미만이 돼야 된다. 미만. 단위가 이상하죠. 이해가 아니고 미만이래. 미만. 그리고 가족은요 100제곱미터 미만. 그럼 다 미만인가 하니까 자, 종중문중은 또 미만이 아니고 2000제곱미터 이하래. 미만이 아니고 이하래. 이하. 이상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 중에서 재단이랑 공공법인, 재단하고 공공법인은 5만 제곱미터, 5만 제곱미터 또 이상이래요. 이상이죠. 그 다음에 종교단체는 4만 제곱미터가 이하. 단위가 막 이상해.
이거 외우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개가정법, 이거 항상 머릿속에 개가정법 순서대로 조성 면적을 보면, 자 일단 숫자를 외워야 되겠지. 자 숫자를 외워요. 30 해가지고 30미라고 해야 돼. 30미.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30미, 그 다음에 여기는 100미 알죠? 100미치사. 100미. 그 다음에 여기는 2000하라고 해. 2000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재단 공공법인이니까 이게 5만 상 해야 상. 5만 상. 그 다음에 4만 하 이런 식으로. 단위까지 같이 해야지 이게 안 헷갈리면서 외울 수 있어. 안 그러면은 이거 이거 뭐 안 돼 이거 도저히. 다시 해볼게요. 자 30미 되겠죠? 30미, 100미, 2000하, 5만 상, 4만 하. 되겠죠? 그래서 개가정법 해가지고 외우시면 돼요. 개가정법 외우시면 돼요. 자, 주문이 아니에요. 이거 주문이 아니고 아시겠죠? 주문을 외우듯이 잘해. 주문을 외우듯이. 자, 요게 핵심이에요. 요것만 하고 시험장 가도 된다. 장사되는 법률은 다른 거는 뭐 그냥 안 해도 돼. 요것만 하고 분묘기지권 있죠. 그거 하고 하면 끝이다. 일단은 물론 이제 모의고사나 또 보면은 이런 거 나와 또 기출문제 나오는 게 있거든. 그래서 그거 위주로 좀 보시면 돼요. 자, 요런 내용이 있는데 요거를 한번 몇 가지만 체크해 볼게요. 여기 책에 조문을 또 막 실어놨죠. 조문을 실어놨어. 어디 보시냐면은 다 볼 거 없고 쭉 넘어가서 456페이지에 가보시면은 456페이지에 거기 보면은 제14조 거기 사설묘지 설치 등 돼 있습니까? 거기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1호, 2호, 3호, 4호가 나오죠. 밑줄 한번 꺼보세요. 개인묘지 있다. 가정묘지, 종중문중, 법인묘지 4개 있죠. 자, 그 중에서 가정묘지는 어떤 묘지냐 하니까 그거는 기억합니다. 민법에 따라서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였던 분묘예요. 자, 이건 아시겠죠? 그게 가족입니다. 자, 그 다음에 2항에 보시면은 개인묘지라고 해가지고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그 줄 끝에는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장 등에게 신고한다. 설치 후 30일 이내에 신고라는 거 누르 한번 확인하고 4항에 보시면요. 가정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 이 세 개는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끝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 되어 있잖아요. 여기 사전 허가란 뜻이겠죠. 그리고 5항에 한번 보시면요. 민법에 따라서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해서 법인묘지의 설치 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재단법인, 사단법인은 아니고 재단법인. 자, 오른쪽에 넘어가서요. 제16조의 자연장지 조성 등이라고 해서 1, 2, 3호가 나와 있는데 1을 같이 묶어놨네, 그죠? 자, 묶어놓은 거 보니까는 옆에 면적 100제곱미터 돼 있죠. 요거는 이제 법률이 100제곱미터이고 시행령은 저렇게 돼 있어요. 시행령은 개인은 30, 그다음에 가족은 100미 이런 식으로 해서 따로 분리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개인하고 가족 자연장지, 종중문중 자연장지, 법인 자연장지인데 2항에 보시면 개인 자연장지 조성하는 자는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신고입니다. 조성 후 30일 이내에 신고 맞죠? 그 다음에 3항에 보시면요. 가족이랑 종중문중은요. 그냥 신고라고 돼 있죠. 요거를 사전 신고라고 보시면 돼요. 사전 신고. 그 다음에 5항에 보시면요. 법인 자연장지 있죠. 조성하려는 자는 두 번째 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조성 절차를 한번 받고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좀 몇 개가 있어요. 설치 기간이라든지 설치 기간이 끝난 분묘의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다음 순환 때 한번 또 읽어볼게요. 일단은 이번에는 요거 두 개만 확실하게 암기를 합니다. 요 두 개만 확실하게 암기해도 충분하다 이 말.
자, 넘겨보니까 461페이지에 핵심 부분에 보세요. 제일 위에. 묘지의 설치 기준 해가지고 제가 칠판에 적은 거랑 좀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요거 딱 보니까 제 거고 뺏겼네, 보니까. 딱 보니까 느낌이 딱 뺏겼네. 완전히 뺏길 수는 없고, 그죠? 조금 바꿔가지고 싹 뺏겨놨네, 보니까. 맞아요. 이게 저렇게 만들기가 원래 좀 쉽지 않거든, 원래. 딱 뺏겼네, 보니까. 또 하나 더 있다 보세요. 462페이지. 요것도 마찬가지네. 뺏겼네. 그렇죠. 뺏겼네. 그 밑에 비고 해가지고 먼저 추가해놨네. 비고 이거 할 필요 없어. 아시겠죠? 하여튼 칠판에 적은 거 저걸 계속 반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사진을 찍듯이 통째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딱 읽어보자마자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딱 알 수 있게끔. 자, 일단은 여기까지 넘어갈게요. 자, 그 뒤에 뭐 나오는 거, 예를 들어 465페이지의 권리관계 중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권리관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권리의 관계에 관한 내용 중에서 이제 권리자에 관한 사항 뭐 있는데 우리 시험에 막 안 물어봐. 그래서 여러분들 굳이 안 보셔도 되고 뒤로 넘어가 보시면은 막 처분 능력 같은 거 막 이런 게 있잖아, 그죠? 이런 것도 안 보셔도 되고. 자, 467페이지에 가시면은 공동 소유 있잖아, 그죠? 공동 소유면은 우리가 공유, 합유, 총유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 우리 민법에서 공부합니까? 네, 그걸로 충분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469페이지에 큰 3번 공법상의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우리가 지금 어디로 지금 와 있냐면은 기권금 공시 배한입조 있죠. 그 9개. 그 9개 중에서 기본적인 사항이랑 권리 관계까지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금이 나와야 되는데 금이 안 나오고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가 먼저 나왔어요. 이 책에서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의 다 한 거야. 지금 그 뒤에 거는 할 게 없어요. 뒤에 거는 별로 할 게 없어. 자, 공법상의 이용 제한 거래 규제는 뭘 보고 확인하는 거는 확인 방법이 두 번째 줄에 보세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로 확인하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로 다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뭘 보고 확인하냐면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부동산 종합 정보망이나 아니면 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한다. 그래 보시면 돼요. 뒤로 넘어가 볼게요. 이용 제한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니까 이용 제한은 사용 수익 권능을 제한하는 뜻이지. 행위 제한 같은 걸 말하는 거겠어요. 그리고 밑에 4번의 거래 규제 같은 경우에는 처분 능력을 제한한다 이 말이죠.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내용 같은 거. 농지증 같은 거. 자, 됐어. 오른쪽에 가보세요. 471페이지에 이제 농지법이 나와. 공법상의 제한사항과 관련돼 가지고 나오는 법이 농지법이에요. 그러니까 농지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법 시간에 농지법이 나옵니까? 거기에 두 문제가 나와요. 반드시 출제합니다. 두 문제는. 그래서 공법 시간에 농지법을 좀 할 거예요. 할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매년 나오는 게 아니고 가끔 가다가 한 문제 나와. 농지법에 관한 내용이. 그러면 나왔던 문제 있죠. 기출문제 위주로 해가지고 공부를 해주면 돼. 지문 위주로 해가지고 그것만 해주면 돼요. 그 외에 더 할 필요 없다. 더 할 필요 없다. 자, 그래서 책에다가 이렇게 많이 실어놨어요. 조문 형태로 해서 이걸 다 볼 필요는 없어요. 일단은 볼 필요 없고 시험 문제 나온 거 위주로 해서 이제 기출 문제 위주로 그 내용만 이제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넘어가서 482페이지까지 갑니다. 자, 482페이지에 가니까 이제 큰 4번으로서 시설물 상태가 나오잖아요. 위치가. 이게 내 외부 시설물이다.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배수 같은 거. 이거 어떻게 조사합니까? 현장 답사잖아요. 현장 답사 아니고 자료 요구잖아요. 자료 요구. 현장 답사가 아니고. 직접 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일단 의뢰인한테 자료 요구 사항이잖아요. 세 번째 줄에 자료 요구 나오지요. 자, 밑에 5번에도 벽면, 바닥면, 도배도 어떻게? 자료 요구 사항이다. 자료를 요구하는 사항이다. 환경조건도 어떻게 합니까? 일조소음 진동도 자료를 요구하는 사항이다. 오른쪽 가보세요. 7번에 입시조건 있죠. 도로, 대중교통, 시장, 학교 이런 거 어떻게?
요거는 현장 답사예요. 자료 요구가 아니면 현장 답사입니다. 자, 8번에 보시면은 취득시 부담할 조세 종류 및 세율. 자,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취득세와 농특세, 지방교육세인데 요거는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중개 완성 전 지방세법 확인. 요걸 기억합니다. 중개 완성 전 지방세법 확인. 그렇게 확인합니다. 중개 완성 전 지방세법 확인.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거기 참고해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있죠.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이네. 9번째가 거래 예정 금액이 나왔잖아요. 중개보조 실비 금액 나왔잖아요. 거래 예정 금액은 일단 의뢰인이 가격을 제시할 거 아니야. 거래 금액을 제시하겠죠. 그 제시한 가격을 기초로 해가지고 감정평가 기법에 따라서 평가한 평가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중개보수는 그 거래 예정 금액에 따라 산출한 보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정도만 하시면 돼. 다른 거 안 받아도 돼.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끝이 났어. 끝이 났고 영업활동부터는 다음 주에 해요. 다음 주에 하고 마치는 게 아니에요. 마치는 게. 그렇게 헐렁한 사람 아니야. 자, 여기서 마칠 수는 없다. 아시겠죠? 시험 문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시험 문제 방금 우리 분묘기지권하고 장사의 법률 나오죠. 그 다음에 시험 나오게 작년에 두 문제가 나왔던 게 어디서 나왔냐면 확인설명서 서식 비교에서 나왔어요. 그걸 공부해야 돼. 그걸 공부해야 돼요. 지금이 시험 나오는 거예요. 자, 앞에 여러분들 제가 실무 쪽에 가서 한다고 했던 부분이 있어요. 167페이지인가? 자, 167페이지 보시면요.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 있습니까? 자,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 우리가 확인 설명서는 언제 작성하는가 했죠.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완성이 되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확인 설명서를 작성을 해서 거래당사에 교부해가지고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3년간 보존하랬잖아요. 자, 그 확인 설명서를 작성할 때 한 장 넘겨보세요. 169페이지. 확인 설명서에 법정 서식을 이용해가지고 작성해야 된다. 20호 서식인데 아무 종이 작성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서식이 종류가 4가지가 있다. 두 번째 줄 보세요. 주거용 건축물을 중개했을 때는 원서식이었고요. 비주거용은 투서식이었고 토지는 쓰리서식이었죠. 포는 입간공입니다. 그래서 중개상물에 따라서 사용하는 서식이 틀리다. 1, 2, 3, 4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영문 서식이 도입돼 가지고 영어로도 4종류가 있다. 1, 2, 3, 4가 똑같이. 그래가지고 외국인이 왔다 했을 때 어떤 서식을 쓰라고 했어요? 외국인이 왔다. 그럼 어떤 서식? 영문 서식으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넘겨보세요. 174페이지. 자, 124페이지 보시면 이 영문 서식인데 이걸로 작성할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네, 괜히 쓰다가 조지지 말고 한글로 쓰세요. 한글로 쓰다 보면은 많이 쓰다 보면은 어느 위치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구나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영어로 쓰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 하니까 그 170페이지에 보시면은 확인 설명서 원 주거용 건축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확인 설명서에 일단은 기재사항, 확인 설명서에 무슨 내용을 기재할 것인가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 요 내용. 자, 요거는 우리 앞에서 확인 설명 사항 있죠. 조사했던 거 있잖아요. 그 내용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걸 작성하는 거예요. 이거를 작성하죠. 그러니까 조사 방법을 해가지고 자 조사했죠. 조사해가지고 그걸 작성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조사한 내용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될 내용하고는 같은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한 내용을 다 기재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아시겠죠? 그래서 확인 설명서에 일단 기재해야 될 사항이 뭔가 보니까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확인 설명서 제목 보세요. 원 해가지고 주거용 돼 있죠. 자, 이게 단독이냐 공동이냐 매매 교환이냐 임대차냐 해가지고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확인 설명 자료로서
어떤 근거 자료를 제시했는지 등기권리증부터 해서 등기상 증명서, 대장 같은 거, 토지 연계 확인서, 그 밖에 정보, 자료 이런 것들 제시했으면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서 매도인한테 자료 요구했는데 매도인이 안 줬다 이런 거 적어놔야 돼. 여기다가 무슨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 보세요. 로마자 1이 있죠. 로마자 1에 보시면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 사항, 자, 개업의 기본 확인 사항 돼 있잖아, 그죠?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부터 대상물건 표시부터 해가지고 동그라미 2번 권리관계, 3번 토지이용 계획, 4번 입지조건, 오른쪽에 5번 관리, 그 다음에 6번에 비선호, 7번에 거래 예정 금액 등, 8번에 취득시 부담할 조세 종류 및 세율. 그러니까 8가지가 있다 이 말이야. 8가지가 뭐냐 하니까 개업의 기본 확인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로마자 1 해가지고 개업의 기본 확인 사항은 몇 가지라고요? 8가지다. 대상물건 표시부터 해가지고 취득시 부담할 조세 종류 세율까지. 그 다음에 2를 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세부 확인 사항으로서 9번 실제권리관계, 10번 내외부 시설물, 11번 벽면 바닥면 도배, 12번 환경조건. 자, 용어가 지금 낯설진 않죠? 지금 했잖아요. 앞에서 조사 확인할 때부터. 그래서 4가지가 있다. 세부 확인 사항은. 자, 세부 확인 사항은 기업이 직접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자료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달라고 하는 사항이죠. 맞죠? 자, 로마자 3 보세요.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13번 중개보수 실비금액 산출 내역 한 가지. 그러면 총 13가지를 기재해야 된다. 기본 확인 사항이 8가지고 세부 확인 사항이 4가지고 중개보수 1가지고 이런 식으로 딱 머릿속에 생각합니다. 머릿속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보세요. 자, 기업의 기본 확인 사항 첫 번째가 대상물건 표시죠. 그러니까 중개 대상 물건에 관한 표시 사항으로서 어떤 항목을 기재하는지 한번 보세요. 토지랑 건축물을 구분합니다. 토지는 어떤 항목을 기재하는가? 3개밖에 없어. 소재지, 면적, 지목. 요거 3개만 기재해요. 우리가 뭐 지세라든지 지반이라든지 토지를 뭐 조사했죠. 그 기재 안 한다고. 그건 기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사만 하는 거고. 확인서면서 기재하는 거는 소재지, 지번, 소재지, 그 다음에 면적, 지목이에요. 지목도 어떤 거 보세요. 공고상의 지목이랑 실제 이용 상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이용 상태 조사해가지고 기재한다. 건축물을 가볼게요. 전용 면적만 기재해요. 아니, 전용 면적만 기재한다고. 공용 면적 기재 안 해요. 전용 면적, 대지 지분 있죠. 밑에 대지 지분 있죠. 그 다음에 준공연도, 증개축 연도 있으면 기재하고, 그 다음에 용도도 있다면 대장상 용도, 실제 용도 똑같죠. 그 다음에 구조, 그 다음에 방향. 그리고 최근에 들어갔다 이게요. 지진 때문에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 그리고 위반 건축물 여부, 위반 내용 이런 것들 기재한다. 아, 이런 항목들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한번.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관계로 가볼게요. 등기부 기재사항으로서 소유권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토지와 건축물 구분해가지고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들어간 것이 그 밑에 민간 임대 등록 여부. 그러니까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에 임대주택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등록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이런 것들 기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이건 뭐냐? 만약에 그 주택에 그 아파트에 임차인이 있다. 임차인이 있으면은 자,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주임법에 따라서 계약갱신 요구를 했냐 안 했냐 이거를 확인해 가지고 제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보여준다 이 말이겠지. 예, 그것을 확인했냐 안 했냐.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이거 확인서 확인했냐 안 했냐. 그리고 이 주택이 다가구 주택이다 그러면은 그 확정일자 어떤 부여일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동사무소 가가지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출했냐 안 했냐 이런 것들 다 권리관계에 들어있구나 보시면 되고, 자, 토지 이용계획 공급상의 이용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같은 거. 그리고 옆에 건폐율, 용적률 상한이라고 적혀있죠. 시군조회를 통해 조사한다 했고, 그 밖에 도시군 계획시설 허가 신고 구역 여부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투기지역 여부로서 토지 투기, 주택 투기, 투기 과열지구, 그 밖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도시군 관리계획, 그리고 이용 제한과 이제 뭐 거래 규제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인데,
자, 그 다음에 입지 조건으로서는 6가지 항목을 제가 아까 얘기했죠.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 판매, 의료시설. 그래서 요건 앞머리를 제가 이용해서 도대주 교판이라고 좀 기억하라고 했어요. 도대주 교판. 나중에 쓰입니다. 자, 오른쪽에 넘어가 볼게요.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리실이 있냐 없냐, 경비실에 있는 경비실 있냐 없냐, 관리 주체. 그리고 비선호 시설로서 있냐 없냐, 있으면 종류, 위치가 어디냐. 자, 거래 예정 금액 등에는 3가지가 들어있죠. 거래 예정 금액이랑 개별 공시지가, 건물주택 공시가격. 그래서 거래 예정 금액 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취득시 부담할 조세 종류 및 세율로서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자, 여기까지가 이 8가지가 기본 확인 사항이다. 그러면 세부 확인 사항으로서는 자료 요구 사항이죠. 9번 실제 권리 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일단은 의뢰인이 이거를 이제 고지를 하겠죠. 실제 권리가 있다, 미공시 물건이 있다, 고지를 하겠죠. 그리고 자료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내부 시설물,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그죠? 배수 같은 거 있죠. 벽면, 바닥면, 도배, 균열, 누수 여부. 그 다음에 환경조건 3가지 있죠. 일조, 소음, 진동. 요까지가 뭐냐? 세부 확인 사항이다. 그리고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 1가지. 중개보수 실비 금액이랑 그 산출 내역, 지급 시기까지. 아,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돼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 일단은 자, 제일 밑에 가볼게요. 매도인, 임차인,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들은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나서 뭘 한다 돼 있어. 오른쪽에, 제일 오른쪽에 서명 또는 날인 하든, 또는 날인이에요. 그런데 개업하고 소속은요, 다 인적 사항 기재하고 난 다음에 뭐 하게 돼 있어요? 서명 및 날인하게 돼 있잖아. 틀리죠? 네, 그런 부분을 구분하고. 자, 그러면 방금 이제 전체적인 이제 기재 사항이 어떤 게 들어가는구나 대충 봤어요. 대충.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이제 서식 비교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서식 비교. 이 서식 비교가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 서식 비교. 자,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이 서식이 4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비교하는 거, 요 표 있죠? 요거.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좀 넘겨보면은 핵심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다. 여기 보니까 핵심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여기 페이지가 186페이지 가면 있다. 비슷한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것도 내 거고 뺏겼네. 자, 확인 설명서, 서식 비교. 자, 보세요. 크게 3가지로 구분하죠. 크게 3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가 기본 확인. 기본 확인 사항이에요. 기본적인 사항이 아니야. 기본적인 사항 아니고 기본 확인 사항이야. 개업의 기본 확인 사항이 몇 가지라고요? 8가지. 2, 3, 4, 5, 6, 7, 8. 맞죠? 그 다음에 세부 확인사항. 이거 자료 요구하는 거죠. 세부 확인사항이 몇 가지라고요? 4가지래. 9번, 10번, 11번, 12번. 그 다음에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 중개보수 1가지, 13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그러면 기본 확인사항 첫 번째, 자, 한번 불러보세요. 뭡니까? 네, 최대한 외우려고 하세요. 대상 물건의 표시. 두 번째는요,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이죠. 세 번째는요,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의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이걸 공법상의 제한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4번째가 뭐예요? 입지 조건입니다. 5번째가 관리에 관한 사항이죠. 6번째가 비선호 시설. 7번째는요, 거래 예정 금액 등. 자, 8번째가 취득함에 따라서 부담해야 될 조세 있죠. 조세의 종류하고 세율 같은 거. 이거 이 8가지가 뭐예요? 기본 확인 사항이잖아요. 자, 9번째. 자, 세부 확인 사항으로서 9번이 실제 권리 관계 또는 미공시 물건의 공시지 않은 미공시 물건의 권리사항, 권리. 이렇게 보시면 되고. 10번은요. 내 외부의 시설물. 자, 11번에는요. 벽면하고 바닥면,
예, 및 도배 상태. 자, 13번에 환경 조건. 자, 13번, 12번 환경 조건. 13번은 중개보수 실비의 금액이죠. 하고 산출력. 이렇게. 일단 요 13가지. 자, 시험 문제를 쉽게 물어보면 기본 확인 사항이냐, 세부 확인 사항이냐, 요거 구분하는 문제가 나와요. 쉽게. 이거 맞추라고 주는 거지. 요 구분하는 문제가 나와. 이게 기본 확인 사항이냐, 세부 확인 사항이냐. 자, 그래가지고 요 비교해 볼게요. 이제 비교합니다. 일단 주거용 건축물은 13가지의 모든 사항이 다 기재가 된다. 맞죠? 자, 그러면 비주거용은요. 비주거용은 상가 공장이다. 비주거용은 상가 공장에 생각하시면 돼. 자, 상가 공장 대사물건 표시 기재해야 되겠죠? 맞죠? 대사물건 표시, 그 다음에 권리관계 기재하죠? 토지이용계 공구상의 제한사항 기재합니다. 상가 공장도. 자, 입지조건 기재를 하는데 여기에서 입지조건이 총 6개 있죠? 6개. 6개의 입지조건 중에서 도로와의 관계 중요합니까? 상가 공장도 도로와의 관계 중요하죠. 대중교통은 중요하죠. 주차장은 중요하다. 이 세 가지는 기재합니다. 그런데 교육시설, 학교는 어디서 가야 돼? 집에서 가야지. 학교는 어디서 간다고? 집에서 가야 돼요. 집에서 가까워야 돼. 학교가. 상가 공장하고는 관계없다고. 그래서 교육시설은 기재하지 않는다. 판매시설, 백화점 어디서 가야 돼? 집에서 가야 돼요. 백화점을. 어이? 자, 병원도 어디서 가야 돼? 집에서 가라고. 상가 공장에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집하고 가까워야 돼. 교육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은요. 주구역이랑 가까워야 돼요. 그래서 교판의 제외, 기재하지 않는다. 입지조건 중에서, 입지 중에서 교판의 제외. 되시겠죠, 이거? 자, 그 다음에 관리실 있으면 관리실, 상가 공장 관리실 있으면 관리실, 관리실 있죠. 자, 비선호시설은 기재하지 않는다. 그 상가 자체가 비선호시설일 수 있어요. 거래 예정 금액 등 기재하고, 조세 다 기재해야 돼, 조세, 취득조세. 자, 실제 권리 다 기재하고, 있으면 다 기재해야 되겠죠. 내부 시설물 다 기재합니까? 상가 공장에 상가도 내부 시설 다 있잖아. 자, 그 다음에 벽면, 바닥면, 도배 중에서 상가 공장에도 벽면하고 바닥면은 있죠. 근데 도배는 한다, 안 한다? 상가에 도배 한다, 안 한다? 상가 도배 안 해요. 공장에 도배 안 해. 나는 했는데, 그러면 안 돼. 아시겠죠? 본인이 한 거고, 일반적으로 안 한다 봐야 돼. 상가에 도배 안 한다. 상가에 도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페인트 칠합니다. 이러면서. 자, 환경조건, 1조 소음 진동. 자, 1조 소음 진동. 자, 공장이 더 시끄럽다. 그래가지고 기재 안 해. 공장이 더 시끄러운데 뭘 기재하겠어, 그죠? 자, 보수 받습니까? 보수 당연히 받아야지. X 되어 있는 부분은 잘 보세요. X 되어 있는 부분 잘 보시라고. 자, 그 다음에 토지. 대상물건 표시, 권리관계, 토지용객, 토지용객, 공구상의 제한사항 다 기재하겠죠? 자, 입지조건 중에서 보세요. 토지라도 도로와의 관계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도로. 대중교통은? 중요하죠. 근데 주차장이 있다, 없다? 주차장 없어요. 그리고 교육시설하고 판매시설, 의료시설도 다 기재하지 않는다. 주교판의 X예요. 여기는 교판의 X고 여기는 주교판의 X잖아요. 틀리죠? 구분해야 돼요. 구분. 자, 토지의 관리실 없다. 근데 토지 옆에 비선호시설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비선호시설은 기재해야 돼요. 중요하기 때문에. 자, 거래 예정 금액은 기재하죠. 토지이기 때문에 개별 공시가 기재합니다. 건물이 없기 때문에 건물주택 공시가격, 건물주택에 관한 공시가격은 기재하지 않는다. 조세 기재하고 실제 권리 기재하고. 자, 토지에는 내부 시설, 벽면, 바닥면, 환경조건 다 기재하지 않습니다. 내벽 하나 기재하지 않아.
보수 받아야 되지. 보수 받아야 돼요. 자, 마지막에 이제 입간공입니다.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대상물건 표시 권리관까지 기재한다. 자, 토지이용 계획부터 토익간 B, 비선호시설까지 다 기재하지 않아요. 그럼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니까 임목의 생육 상태가 이 자리에 들어가요. 또는 광업재단, 공장재단의 재단 목록이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거래 이전 금액 등 기재하고 조세 기재하고 실제 권리 기재하죠. 입간공에 대해서는 내벽환이 다 없다고 기재하지 않습니다. 보수는 받아야 되지. 요 표를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여기에서 두 문제가 나왔다고요. 자, 시험 문제 이제 나온 적이 있다. 뭐가 나왔냐 하니까 모든 서식의 공통 기재 사항. 모든 서식의 공통 기재 사항이 6가지가 있어요. 6가지. 모든 서식의 공통 기재 사항 6가지가 뭐가 하냐니까 요거예요. 대상 물건 표시 모두 기재해야 돼요. 권리 관계 모두 기재하죠. 거래 예정 금액 모두 기재해요. 취득 조세 모두 기재하고 실제 권리 관계 모두 기재해야 돼요. 중개 보수 모두 기재해야 돼요. 이 6가지가 공통 기재 사항이에요. 알아두셔야 돼요. 6가지가 공통 기재 사항이다. 모든 서식에.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저번 주에 여러분들 6주차 다 안 풀었죠? 부동산 거래 신고까지 풀었습니까? 6주차? 그대로 꼽아가지고 왔네, 보니까. 저번 주에 부동산 거래 신고는 풀었죠? 푼 것 같아. 부동산 거래 신고 파트는 풀었고, 거기서부터 안 푸른 것 같은데, 거기 보니까, 외국인도 풀었나? 8번 풀었고, 9번 풀었고, 10번은 10번. 10번 볼 차리네. 6주차에 10번. 맞죠? 네. 자, 6주차에 10번 보세요. 자, 허가구역 관련해가지고, 자, 지정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쳤네. 그럼 누가? 국장이 지정해야죠. 협의하는 게 아니야. 국장이 지정하는 거예요. 틀렸네. 11번에 자, 나왔습니다. 자기 거주용으로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용 의무 기간이 2년이잖아요. 어떻게 암기하죠? 2년은? 괜히 물어봤네. 2년은 어떻게? 주복, 농축이 뭐대? 그래서 주복, 농축이 뭐대 기억나죠? 예, 그런 걸 막 생각이 나야 돼. 대답이 나와야 돼. 그렇게 그게 딱 물어봤을 때 1초 만에 생각이 날 때까지 와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게 막 대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와야 돼요. 아시겠죠? 주복 농축이 뭐대 2년이잖아. 자, 12번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 신청이 된 토지에 대해서 시장건설구청장이 선매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그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 선매 가격 물어보는 거네. 토지 소유자의 매입 가격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감정 가격으로 해야지. 감정 가격이죠. 자, 13번 보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용 옳은 건데 1번 자,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네. 그러면 이거는 외국인 등에 해당이 되고 2번에 했어요? 어떻게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분묘기직 오를 겁니까? 분묘기직권 한번 볼게요. 자, 분묘기직권. 자, 1번입니다. 장래의 묘라고 되어 있네. 가묘. 가묘는 분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분묘기가 인정 안 되겠지. 자, 2번. 분묘의 특성상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즉시 분묘기직권을 취득합니까?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해야지만 분묘기직을 취득한다라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평장 암장되어 있어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맞는 말이네. 자, 4번에 분묘기지권에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의 기지 자체에 한정된다. 아니고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수호봉사에 필요한 주변공지까지 포함되고 반드시 사선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 자, 이제 확인 설명서의 작성 9번에 보세요.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경계 기준입니까? 경계는 도면상의 경계가 기준이에요. 도면상의 경계. 자, 10번입니다. 비주거용 건축물. 자, 비주거용 나왔습니다. 상가 공장이 되겠죠. 확인 설명서에는 소음에 관한 환경 조건도 기재해야 한다. 공장이 더 시끄럽다고 했죠. 환경 조건 기재하지 않습니다. 일조 소음 기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까?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에 관한 사항은 주거용 건축물, 주거용 중개상물의 확인 설명서의 기본 확인 사항에 해당한다. 세부 확인 사항이잖아요. 세부 확인 사항 내 외부 시설물하고 벽면, 바닥면, 도배, 환경 조건, 그렇죠? 세부 확인 사항이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12번에요. 건축물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은 기본 확인 사항이다. 맞습니까? 자, 내진 설계, 내진 능력은 일단은 내진 설계니까 건축물이죠. 건축물이라고 하면은 대상물건 표시거든. 대상물건 표시 같으면 기본 확인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맞는 말이지. 기본 확인 사항. 13번에 토지 매매의 경우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서식의 기재사항 중에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은 개업의 기본 확인 사항이다. 일단 실제 권리 같으면 세부 확인 사항이죠. 모든 서식의 공통 기재사항으로서 실제 권리 세부 확인 사항이에요. 자, 14번에요.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작성하는 방법인데 틀린 것은 1번 대상 물건 표시는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등을 확인하여 적는다. 맞아요. 대상 물건 표시는 대장을 통해 확인하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2번에 권리관계의 등기사항 증명서, 기재사항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서 적고요. 3번에 건폐율하고 용적률 상한 나오네. 이거는 시군 조례에 따라 적는다. 맞아요. 건폐율하고 용적률 상한은 시군 조례. 자, 4번에 입지 조건에 관한 사항 중에서 주차장은 기재사항이 아니다. 비주거용 건축물에서 주차장 기재합니까? 중요하죠. 상가, 공장의 주차장이 얼마나 중요한데. 기재하죠. 입지 조건 중에서 비주거용에는 교판의 X잖아요. 교판의 제외잖아요. 맞죠? 5번에 비선호 시설은 기재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주거용 건축물은 그 상가 자체가 비선호 시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하지 않는다 보시면 돼. 이런 식으로 좀 출제가 되니까 정확하게 기재사항, 그죠? 그 다음에 서식 비교 이런 거를 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좀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한 5문제 나오고 내용 자체도 조금 힘들어요. 그죠? 자, 실명법하고 주인법, 상인법, 경공매, 묘시청 대리 각각 한 문제씩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들어야 돼. 계속 듣고 계속 봐야 돼요. 한 번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오늘 방금 했던 것도 잊어버리는데, 그죠? 순식간에. 하여튼 반복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하셔야 돼. 이거를 하나씩 차츰차츰 하셔야 돼요. 많이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조금씩 꾸준하게 하셔야 돼. 자, 여기까지 하고 하여튼 이제 남은 주일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